지난 그 4월 7일 재보선 선거 이후에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발단은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이 그 주장을 한 것이었는데, 그 뒤에 그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런 프레임을 받아들여서 "떠나간 이대남의 표시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이런 주장들이 나왔고, 그리고 진보 좌파 일각에서도 음 물론 민주당이 이번에 페미니즘 때문에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그 사회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류 정치권 내에서 20대 남성들을 반페미니즘 집단으로 모는 주장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집권 내내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이런 주장들이 그 누구에 의해서 어떤 맥락에서 제기가 되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논란이 된 재보선 선거 결과부터 일단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 문재인 이 민주당이 친페미니즘적이어서 지금 20대 남성들이 등을 돌린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그러나 일단 먼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지난 그 재보선 선거 결과는 선거는 지난 4 년간의 민주당 정부의 그 개혁 배신을 철저하게 심판했던 그런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의 지난 재보선 선거, 그 한국의 재보선 선거 결과가 그 보도된 것인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뉴욕 이 내로남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뉴욕 타임스가 그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여당이 참패한 원인으로서 조국과 내로남불 두 가지를 꼽으면서 이 내로남불에 대한 친절한 설명까지도 붙이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하는 이제 네, 그 설명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난 4 년간 어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의 퇴진 촛불에 수혜를 얻고 당선을 했지만, 그러나 그 지난 4 년은 이 개혁에 대한 염원을 철저하게 배신해 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노동 시간을 단축하겠다, 최저임금 올리겠다,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킨 것이 없고요.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약속도 말뿐이었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세월호 부실 수사에 그 책임이 있는 그런 적폐 검사들이 요직에 앉혀졌습니다. 그리고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서는 아주 통크게 했 그 지원을 했지만, 이 노동자 서민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서는 아주 짜게 굴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말끝마다 공정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조국, 그 윤미향, LH 그 사태가 보여준 것은, 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공정은커녕 자신들은 온갖 그 특혜를 누려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발각이 되자 이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심지어는 이 문제를 은폐하는 데서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청년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막 그 해결하겠다고 강조를 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청년들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계속 강요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고로 죽은 그 대학생 이선호 씨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문재인 정부가 당선하면은 세상이 뒤비질 줄 알았다고,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선호 씨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얼마나 그 청년들이 끔찍한 조건을 강요받고 있는가 하는 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난 재보선 선거는 이렇게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과 분노가 표출된 선거였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 특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어 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뒤에 또 국민의힘의 또 지지율 추락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국민의힘이 좋아서 투표를 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20대 남성이 반페미니즘 정서 때문에 민주당에 돌아선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들한테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는 점을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오히려 이때 집권 초기에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오히려 기대를 크게 모았던 때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친페미니즘 정책을 폈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친여성 정책을 진지하게 편 적이 없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했을 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성들은 일자리를 많이 잃어서 고통을 받았는데도 그 대책이라고 정부가 내놓은 것은 저질, 저임금의 단기 일자리들 뿐이었습니다. 낙태죄 문제도 마찬가지죠. 낙태죄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이 낙태죄를 오히려 유지하는 그런 개정안을 내놨다가 비판을 받았고요. 이미 몇 년 전에 집권 초기에 20대 여성들은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페미니즘이다."라고 하면서 정부를 정면 비판하는 그런 운동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정부가 친여성 정책을 펴 가지고 여성들의 실질적인 어떤 조건이 개선이 됐다고 한다면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또 문재인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역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진실은 이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스트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고, 집권 초기에 20대 남성과 여성의 다수가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가 배신을 당하면서 4 년이 지난 지금 두 집단 모두에서 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그래프를 보여 드리면요. 네, 이거는 이제 20대 남녀의 문재인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 추이인데, 어 이 위에 게 이제 20대 여성의 긍정 평가고, 아래 게 20대 남성의 긍정 평가인데, 물론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낮긴 하지만, 그러나 이 두 집단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해 왔다는 점을, 동반 하락해 왔다는 점을 이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20대 내부의 젠더 갈등이 전혀 핵심이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선거에서 젊은 여성들 일부에게는 이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현하는 데서 오세훈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느꼈을 법하고, 이것이 어떤 여러 여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그런 기타 후보들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패배가 뭐 "친페미니즘 정책 때문이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20대 남성들이 반페미니즘적이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견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먼저 이 페미니즘에 대한 20대 남성의 반응과 정서를 정확히 평가를 하려면 일단 페미니즘의 개념부터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페미니즘은 여성 평등 사상과 운동의 어떤 특정한 조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여성 평등 사상과 운동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칭을 합니다. 또한 페미니즘 안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조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가 논의의 출발로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노동자연대처럼 혁명적인 좌파의 입장에서 어떤 여성 해방을 추구하는 쪽도 이런 넓은 의미에서는 그 페미니즘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그 우세한 페미니즘은 그중에 한 조류로서 급진 페미니즘인데요. 급진 페미니즘은 이 사회의 근본 분열이 계급이 아니라 젠더, 즉 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고 또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서 여성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나 급진 페미니즘 내에도 또 상층과 기층이 구분이 되는데요. 그 상층을 이루는 그 주요 여성단체 지도자들은 민주당 정부의 관료나 또 국회의원으로 진출을 함으로써 그 성평등 권리와 기회 또 권한을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방식의 그 성주류화 전략을 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진 페미니즘 내에 또 기층의 지지자들은 이보다는 더 그 폭이 훨씬 넓고 대체로 이들이 그 다 그런 상층의 지도자들처럼 정치적으로 친민주당 개혁주의로 수렴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중에는 뭐 불법 촬영 반대 운동이라든지 낙태죄 폐지 운동 등을 조직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을 한 측도 있었고요. 이 운동을 이끌었던 이들은 그 급진 페미니즘의 극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그 분리적인 페미니즘을 받아들였는데, 즉 이들은 그 남성에 대한 어떤 적대와 명시적인 반대를 표현하는 종류의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떤 종류의 페미니즘이든지 간에, 그리고 이들이 어떤 전술을 채택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일단 페미니즘은 이 여성 차별에 반대하고 또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진보적인 운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준석 같은 그런 우파가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뭐 낙태권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우파들은 이 여성 차별을 개선하는 데는 1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차별을 그 유지하는 데서 커다란 득을 보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 이런 점들을 이제 출발로 삼아서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한 20대 남성의 반응을 살펴보면은 물론 일부는 그 여성 평등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페미니즘에 불만을 표하는 20대 남성들이 모두 이런 부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지배적인 조류인 그 급진 페미니즘이 모든 남성들을 기득권자 또는 잠재적인 가해자로 취급하면서 남성 일반을 싸잡아서 그 매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또 거리를 두는 그런 남성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불만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성평등 가치에 대한 어떤 반대로 단정짓고 또 이들을 보수적인 그 청년들과 똑같은 집단으로 취급을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가령 이제 제가 이제 표를 또 보여 드릴 텐데요.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낸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그 20대 남성들 중에는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그 낮게 나오지만 성평등 요구와 그 요구와 운동에는 지지를 보내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요쪽이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그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 바가 남성에 해당하고 왼쪽이 여성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남성들 사이에서 이제 20대 남성 사이에서 그 페미니즘에 대한 그 지지를 밝힌 사람은 7.3% 지만 여기에 보면 미투 운동이나 낙태죄 폐지 운동이나 해와 시위, 이런 운동들, 소란의 폐지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는 절반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그 특정한 페미니즘 노선을 그 성평등 요구와 그 운동과는 또 구분을 해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세대의 성평등 의식은 또 전반적으로 성평등에 열려 있는 그런 태도로 변해 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또 다른 그래프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 중에 하나인데 20대 남성들과 다른 세대 남성들 사이의 어떤 그 인식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른바 그 전통적인 어떤 성별 규범에 대한 어떤 거부가 20대 남성들이 사이에서 다른 세대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래서 "남자는 무엇보다 일에서 성공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낮은 응답을 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 책임은 남자가 져야 된다." 하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반면에 "청소, 집, 빨래 이런 집안일 관련한 정보를 자주 찾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20 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면 이직을 고려하겠다." 하는 응답에서도 20대 남성이 더 큰 비율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에서도 10년 전보다 20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어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또 이것은 두 번째 표는 또 확인을 해 주고 있죠.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서 또 많이 그 동의하는 그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 20대 남녀의 의식을 세밀하게 조사한 그런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 20대 남성의 성평등 의식이 30-40대 남성들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또 20대 남녀의 성평등 의식의 격차도 다른 세대의 남녀에 비해서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20대 내의 어떤 젠더 격차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크게 과장돼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젊은 세대의 성평등 의식의 변화의 근저에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또 그 물질적인 조건이 변화해 왔다는 것이 그 배경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을 하면서 이제 그 자본주의 경제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여성의 또 그런 사회 진출이 늘면서 또 사회 진출이 늘고 또 노동시 교육 수준도 높아지면서 여성들의 자의식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이 맺는 관계에도 변화가 생겨왔습니다. 그 결과 여성 평등을 요구하는 정서가 전반적으로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20대 남성이 모두 반페미니즘 집단이고 싸잡아서 그 성평등의 보수적인 집단이냐 매도를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특히 지금 우파가 그 안티 페미니즘을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그 청년들을 포섭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매도를 하는 것은 우파들에게 젊은 남자들을 떠미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들을 모두 그 단일한 집단으로 취급을 하면 안 되고 그 의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불균등하다는 점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담론이 아니라 이 실제 하는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문재인이 친페미니즘적이고 20대 남성은 반페미니즘적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체가 없는 주장인데도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런 주장을 통해서 어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 득을 보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앞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류 정치권 내에서 20대 청년의 낮은 의식을 탓하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여기다가 이제 남대여 프레임을 버무려 가지고 20대 남성의 의식을 탓하는 주장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계속돼 왔는데요. 특히 이런 주장은 2019년 초에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20% 대로 추락을 하자 이 집권 여당의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지율 하락은 문재인 정부 집권 2 년이 지나면서 이 개혁에 대한 어떤 대중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 돌아서면서 모든 연령과 성별에서 하락세를 보이던 그것의 일부였는데 그 마치 이제 집권 여당과 일부 언론들은 가장 빠르게 이탈을 하고 있었던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만 톡 떼어내 가지고 마치 그들이 문제인 것인 양 탓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즉 20대 남성이 반페미니즘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자신들의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어떤 개혁 염원 배신 때문에 지지층이 돌아서고 있다는 그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남탓 논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부추기는 것은 단지 여당 측만은 아니었는데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파의 일부도 문재인이 친페미니즘적이고 20대 남성은 반페미니즘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들의 목적은 문재인의 실망에서 불만을 품은 그런 청년층을 포섭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즉 똑같은 논리를 그대로 뒤집어 가지고 문재인을 탓하는 데 이들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이 이제 과하게 페미니즘의 경도가 돼서 20대 남성들을 소외시켰고 자신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남성 청년을 대변하는 세력이라는 식인 것입니다. 이준석뿐 아니라 하태경 같은 자들도 이런 시도를 해 왔고요. 그러나 이 뭐 친기업, 노동자 양보 강요, 부패 뭐 이런 문제에서 민주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이 보수 정당 쪽에서 자신들이 마치 청년들을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 모두 문재인은 친페미니즘, 20대 남성은 반페미니즘 하는 식의 프레임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이제 허구적인 프레임을 또 여성 운동의 주류도 한국의 여성 운동의 주류도 바로 이런 프레임을 받아들이고 강화하는 데 일조해 왔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우세한 페미니즘 주류인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을 잠재적인 피해자로 또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취급하면서 성폭력 문제에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급진 페미니즘의 상층을 이루는 주요 여성 단체 지도자들은 남성 권력에 맞서서 전체 여성을 대변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서 그런 정치적인 지분을 확보해 가지고 민주당 정부의 국가기구나 국회의원 자리를 얻고 그러면서 또 문재인이 친페미니즘적이라고 지지를 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여성 운동은 여성 차별과 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개혁 입법을 성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이용해서 성평등을 이룬다라고 하는 전략은 이 여성 대중의 실질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왔고 문재인 정부 4 년이 지난 지금 그 점은 더욱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여성 단체 지도자들은 또 이 점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떤 평범한 여성들의 조건을 개선시키지 않고 또 심지어 공격을 할 때조차 만만치 않은 반대를 건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류 페미니즘 진영이 보여온 약점, 즉 남성 일반을 가해자 취급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그 친화적이라고 하는 이런 이들의 그 정치적인 약점 때문에 우파가 이 점을 이용할 틈도 생긴다는 점, 그 점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를 해 보자면 저는 그 20대 남성을 반페미니즘 집단으로 취급을 하면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담론은 이 사회의 진정한 기득권자들이 허구적인 그 담론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의식을 그 흐트러뜨림으로써 어떤 진정한 문제를 가리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봅니다. 20 대를 이간질시킴으로써 진정한 문제에 맞서서 노동자 서민층의 20대 남성과 또 여성들이 단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청년들의 삶에서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전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20 대를 괴롭히는 문제들, 즉 어떤 최악의 그 실업률, 그리고 질 나쁜 일자리, 학력 차별, 열악한 주거 이런 문제들은 남성과 여성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이런 구조와 차별에 진정한 책임이 있는 것은 기업주들과 정부고 또 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진정한 문제는 이 젠더 갈등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심화하고 또 고통을 전가하려는 지배자들의 시도가 또 그 심화되는 속에서 노동자 서민층의 모두가 남녀 청년들 모두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20대 남성이 반페미니즘적이라고 하는 그런 담론은 이 체제와 권력자들이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본질을 덮고 오히려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고, 사실 이거를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청년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20대 남성을 비난하는 담론을 어 반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이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을 이간질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진정으로 맞서서 싸워야 할 것에서 어 단결해서 싸우기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 편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녀 청년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에 맞서 싸우는 데서도 아주 해롭습니다. 반대로 일자리 문제나 뭐 주거 문제나 성별 임금 격차 문제나 낙태권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남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요구를 하는 것, 즉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그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요구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하고 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또 낙태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남녀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 차별을 없애는 데서도 여성 차별을 없애는 데서도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청년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어리둥절해 있는 그런 20대 남성과 여성 청년들에게 20대 남성 반페미니즘론의 본질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청년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바로 이 자본주의 체제와 권력자들의 실패가 낳은 문제고, 여기에 맞서려면 우리 편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또 남성이 계급으로 단결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